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너무 열렬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격 예약 특강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주로 계산 문제와 관련해서 유형별로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학개론의 요소에 난관이 많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쭉 그냥 가다가 처음에 경제론에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그걸 극복하고 나면 정책론, 그러다가 충격으로 거의 투자론에서 멘붕 오고, 그래서 조금 달래려고 하려고 하면 금융에서도 쉽지 않고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소의 계산 문제, 이런 것들이 항상 지뢰밭처럼 있죠. 그런데 이제 계산 문제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계산 문제의 유형별로 다뤄서 자신감을 획득하고 나면 부동산 학개론에 아주 고득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별로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고요. 거의 시험에 나왔던 기출령을 거의 99.9%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100%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뺀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해도 늘지 않는 유형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빼버리는 거죠. 그건 하지 마시고 여기 나와 있는 유형만 계속해서 반복하시라, 이런 말씀을 꼭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 바로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크게 부담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천천히 나가도록 할 거고요. 가장 요소가 뭐냐면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모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해보는 데 더 중점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산기 설정은,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그 좌우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설정이 안 하는 것들을, 그런 계산기는 그냥 안 하시면 되고요. 좌우 설정은 일단 쭉 0, 1, 2, 3, 4 이렇게 F까지 있으면 F로 놓으시기 바랍니다. F로 좌우로 하는 버튼에 F로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버튼이 두 개가 있죠. 보통 하나 있을 때는 하나 F만 놓으시면 되고, 또 하나 버튼에서는 4분의 5라고 놓으십시오. 4분의 5. 4분의 5가 반올림입니다. 반올림 버튼입니다. 아니면 위로 되어 있는 화살표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그런, 제가 지금 말한 거에 다 있죠. F로 놓으시고, F가 있으면 F를 먼저 놓으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좌우에서 4분의 5로 놓으시고, 4분의 5가 없고 위로 화살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4분의 5만 놓고 숫자 4까지만 넣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설정을 하시면 돼요. F는 풀이란 얘기예요. 그 화면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4분의 5는 반올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 버튼은 조정하는 게 없는 분들은 그냥 놔두시면 돼요. 자, 이제 가볼게요. 계산기 설정에 대해서는 제가 심화과정 첫 강의 때 일부러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갈게요. 개별 수요 함수로부터 시장 수요 함수 구하는 문제. 19회 때 처음 등장했어요. 공인중개사 때는. 그래놓고 32회 때는 그걸 활용하는 문제로, 응용 문제로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개별 수요 함수로부터 시장 수요 함수 구하는 문제, 우리 개별 수요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를 가리키는 거예요. 갑이란 사람의 수요, 을이란 사람의 수요, 이렇게. 시장 수요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를 합한 거예요. 개별 수요를 수평으로 합한 것이다. 수평으로 합한다는 말의 뜻은 양을 더한다는 뜻이다. 개별 수요 곡선보다 시장 수요 곡선이 완만해요. 완만하다는 말은 개별 수요 곡선보다 시장 수요 곡선이 기울기가 작다는 뜻이에요. 완만한 게 기울기가 작거든요. 그리고 탄력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종합으로 정리하면, 자, 그래놓고 어느 주택시장에 개별 수요자가 100명이 존재한다고 합시다. 문제 파악하는 게 제일 첫 번째로 잘 해야 될 얘기예요. 근데 그들의 수요 곡선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Q함수로 돼 있어요. QD는 30-2P로 동일하다. 그런데 이 시장의 시장 수요 함수는 새로운 시장의 수요량은 QM이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이제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실 것은 같은 게 똑같은 수요자가 몇 명 있다? 100명 있다. 그럼 100번을 더하거나 100을 곱하면 돼요. 여러분이 500원짜리 물건을 100개 사요. 그럼 이렇게 해도 돼요. 500원 더하기 500원 더하기를 100번 하거나, 아니면 500원 곱하기 100 해도 돼요. 그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기다 그냥 100을 곱하라, 이렇게. 그러면 이쪽을 QM이라고 바꿔놓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100을 곱하라. 그럼 이쪽은
30 곱하기 100 하면 얼마예요? 왼쪽에는 3000이 남아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곱해줘요. 그럼 200이 나와주면 돼요. 그럼 몇 번이에요? 4번.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냥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렇게 곱하면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그리고 이런 정도 해설은 다 해놨어요. 자, 근데 잠깐 보실래요? 이런 건 안 나와. 여러분이 출제위원이라면 이런 거 제일 내겠냐고요. 이런 건 그냥 과정에 거쳐서 하나 정도 있지, 이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문제는 내온 적이 없어요. 너무 쉬워. 곱하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나오겠냐는 거예요. 실제 19위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문제가 길고 함수가 Q 함수가 아니라 P 함수로 줘줬어요. 문제 파악부터 잘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거의 어른들은 뭐예요? 읽다 보면 시간 다 가. 여기서까지 읽고 이제 뭔 얘기인지 감 잡았더니 1분 갔다. 이게 이거거든요. 아직 안 풀었는데 어떤 부동산에 대한 시장 수요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P는 가격이고 QD는 수요량이며 이 시장의 수요자는 모두 동일한 개별 수요함수를 갖는다. 이 시장의 수요자 수가 2배로 된다면 새로운 시장의 수요함수는 단 새로운 시장의 수요량은 QM으로 표기하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이 부동산은 민간재이며 새로운 수요자들도 원래의 수요자들과 동일한 개별 수요함수를 갖는다고 가정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원래 이 출제자의 의도는 저 P함수를 Q함수로 바꿔서 Q함수로 바꿔놓고 그리고 거기에 소비자 수 2배로 곱해라. 그래서 다시 원위치 시켜서 골라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함수 여기 P함수로 돼 있죠. 제가 이제 이걸 P함수라고 P 이퀄 함수를 P함수라고 하고 Q 이퀄 함수를 편의상 Q함수라고 부르는데 P함수 Q함수라는 말은 원래 학문적으로 없어요. 그냥 편의상 부르는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P함수 이렇게 놓고 이걸 Q함수로 바꿔보자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넘어가야죠. 그럼 이제 이항이란 걸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바로 단계를 제가 점프했습니다만 넘어가면 4Q는 100-P가 되죠. 그러면 4Q는 100-P인데 4로 나눠줘야죠. 그러면 4로 나눠주면 이걸 4로 나눠주면 25가 되겠죠. 그 다음에 4Q는 100-P니까 4분의 1P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한 번 더 고치면, 근데 너무 많이 장황해서 제가 중간 생략했고 이렇게 할 거 아니니까, 자 그럼 이렇게 바꿔놓고 이대로 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지켜보세요. 이런 걸 적지 마시고 이렇게 할 게 아니니까. 자 이렇게 바꿔야 되고 원래는.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여기에 뭘 곱해야 된다. 이 상태에서 아직 Q함수로 바뀌었으니까 여기다 뭐 곱해야 돼? 2배로 곱해야 되지. 그러니까 2를 곱해주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여기는 50이 될 거고 여기는 2분의 1이 될 것이다. 이렇게 2를 곱해줬더니 따라서 여기는 50이 될 거고 2분의 1 P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시장의 수요니까 QM이라고 하자. 그래놓고 다시 원위치 시켜야 돼. P함수로. 왜 1, 2, 3, 4를 들여다보면 P함수로 돼 있으니까. 그럼 다시 원위치 시키기 위해서 얘를 넘기면 2분의 1 P는 50-QM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다시 2를 곱해줬더니 여기는 100이 되고 다시 1을 곱해줬더니 QM에서 2QM이 되더라. 그래서 이걸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중간중간에 계산 과정을 생략해서 그렇지 그걸 다 집어넣으면 너무너무 장황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문제를 어떻게 1분 안에 풀어요 라고 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어떻게 푸는 거냐면 잘 보세요. 지금부터 요령 알려드립니다. 여기를 그대로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비자 수가 2배가 됐다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계산했을 때 절편값이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만 기울기가 이렇게 절반으로 줄어들었어. 사이던 게 2로. 근데 정확하게 얼마만큼 준 거냐면 사람 수로 나눈 크기만큼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러는 거야. 항상 여기는 건드리지 마요. 답이. 그리고 여기는 사람 수로 나눠서 답을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대로 둬라. P는 있고 100은 그대로 둬라. 그리고 뒤에 있는 값은 EQM으로 바꿔라. 사람 수로 나눠라. 그게 요령이에요. 숫자는 그대로 써놓고 Q 앞의 수는 사람 수로 나눌 것이에요. 이게 요령이에요. 다시 한번요. 숫자 앞에 있는 숫자 요건 그대로 둘 것. 그 다음에 Q 앞에 있는 숫자는 사람 수로 나눌 것. 그게 요령이고 답이에요. 그대로만 여러분 하시면
풀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제가 풀지 않아도 되는 것을 연습해 볼게요. 이대로 연습할 거예요. 보세요. 여기 있는 100은 그대로 쓰고, 그렇죠? 여기만 사람 수로 나눠 써서요. 그럼 여기는 EQM으로 바뀌니까 답 2번 이렇게. 자, 다시 이렇게 줘주세요. 연습합시다. 3번이에요. 어떤 부동산 시장에 개별 수요자가 30명이 존재해요. 그들의 개별 수요 곡선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부동산의 시장 수요 함수는 단 시장의 수요량은 QM이라고 한다. 자, 그럼 뭐는 그대로 하고 앞에 뭐는 숫자 얼마는 그대로 하라고요. 50은 그대로 해. 그러면 이제 답이 이 중에서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로 나눠? 30으로 나눠. 그럼 몇 분의 몇? 30분의 30은 10분의 1. 그러니까 몇 번? 2번이 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숫자는 그대로 하고 Q 앞에 사람 수는 사람 수로 나눌 것 2번이 정답이다. 됐죠? 그래서 앞으로 개별 수요함수로부터 시장 수요함수 구하는 법에 대해서 저와 같이 다뤄주시면 됩니다. 금방 여러분이 답하실 수가 있게 돼요. 됐습니다. 유형을 익히셔야 돼요. 앞으로 함수가 Q함수일 때는 그냥 곱하라. P함수일 때는 숫자는 그대로 쓰고 Q 앞에 있는 숫자는 사람 수로 나눠서 써라. 천천히 다시 한번요. 함수가 처음부터 Q함수일 때는 그냥 곱하기 해라. P함수일 때는 앞에 있는 숫자는 그대로 쓰고 Q 앞에 있는 숫자는 사람 수로 나눠라.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런 유형들을 익숙하게 익히면 처음부터 함수가 Q함수로 줬다. 그럼 땡큐. 곱하면 끝. 처음부터 함수가 P함수로 줬다. Q 앞에 숫자는 무조건 그대로 써라. 그리고 숫자는 그대로 써라. 참. Q 앞에 있는 숫자는 사람 수로 나눠서 써라. 그러면 끝입니다. 이제 수요 공급 함수인데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구하는 문제. 균형 가격과 균형량 구하는 문제는 옛날에는 그 자체로 정답으로 잘 냈는데 요새는 정답으로 내긴 내되 뭔가 하나 또 같이 내거나 과정으로 내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만큼 옛날보다 좀 더 난도가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응용 문제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그 자체가 답인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 하나 내고 여기다 곁다리도 하나 더 내. 균형 가격 균형량은 얼마이며 기울기는 얼마나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일단 가장 기초적인 함수에서부터 해요. 자, 수요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P함수로 주어졌네요. 그리고 공급함수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유념할 것은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균형 가격을 구하래요. 그러면 함수가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P함수일 수도 있고 Q함수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좌표축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봐요. 좌표축을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다 가격을 쓰거든요. 그렇죠? 이게 가격이에요. 여기다 수량을 쓰거든요. 이게 수량이에요. 그러면 좌표축이 이렇게 그려지면 함수가 P함수일 때 이렇게 P함수일 때 이게 기울기라고. 이 앞에 있는 게 기울기. 그리고 이게 절편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Q를 제로로 두면 P는 900이라고요. Q를 제로로 두면 P는 100이라고요. 이게 절편, P절편. 그리고 Q 앞에 있는 숫자 마이너스 1이 기울기고 Q 앞에 숫자 플러스 1이 기울기다. 그래서 P함수일 때는 Q 앞에 있는 게 기울기예요. 다시 한번요. P함수일 때는 Q 앞에 있는 숫자가 기울기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거를 절편이라 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함수에 표시하는 법을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놓고 이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찾으시오. 근데 균형 가격을 물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양쪽을 같게 놔야죠. 왜?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딱 같은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같은 점이 균형점이니까. 수요 곡선, 공급 곡선 딱 이렇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면 균형점은 수요 공급이 같은 요 점이 균형점이므로 거기서 가격과 수량이 결정된다. 이렇게 여기서 가격이 정해지고 수량이 정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념할 것은 이게 수요함수, 이게 공급함수. 그러면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있는데
이 수렴수와 공급함수가 양쪽이 딱 같은 점에서 균형가격, 균형량 찾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 QD와 QS는 어디가 왔느냐? 균형점에서는 수율량과 공급량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항이란 걸 해야 돼요. 그럼 이항이란 걸 하기 위해서 이게 넘어가니까 이쪽은 EQ, 이쪽은 800. 그래서 이쪽의 숫자는 900-100이고 이쪽은 EQ가 된다. 따라서 EQ는 800이다. 따라서 Q 값은 Q는 2로 나눈 거니까 400이 된다. 그리고 Q 값 400을 수요함수 여기다 집어넣어봐요. 그럼 P는 500 여기다 집어넣어봐요. P는 500. 따라서 수요함수나 공급함수에 집어넣었더니 500이 되더라. 그래서 균형 가격은 500으로 구하는데 이거 이렇게 하게 되면 어찌됐거나 가장 쉬운 유형의 문제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다시피 아직은 초보자라면 이렇게 나란히 두자는 말이에요. 나란히 두고 함수 두 개 나란히 두고 우리는 나눌 때 어디서 나누냐면 여기서 이렇게 나눠보잔 말이에요. 숫자. 그리고 이쪽에는 요 문자가 Q가 있거나 P가 있거나 하는 문자 부분에서는 부호까지 포함해서 나눠봐요. 나눠보고 이렇게 보면 얘는 항상 부호가 다른 부호일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부호냐면 수요는 반비례 관계니까 마이너스가 붙고 공급은 비례 관계니까 플러스가 붙어서 요 문자 부분은 부호가 항상 다른 부호니까 무조건 더해. 그러면 이쪽에 Q가 있으면 EQ가 되고 이쪽에 P가 있으면 EP가 될 거라고. 이쪽은 무조건 EQ 아니면 EP 이렇게 되듯이 더하는 거라고. 그럼 물론 여기가 다른 숫자가 있으면 그거까지 같이 더해야 됩니다. 여기가 2가 있으면 여기는 무엇이 돼요? 3Q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무조건 이쪽은 더하기 하시면 돼요. 근데 이쪽은 같은 부호이면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 다른 부호이면 둘이 더해. 다시요. 같은 부호는 뭐라고요? 빼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 800. 그렇게. 근데 다른 부호라면 만약에 어떻게 해요? 더해. 그럼 1000. 그러니까 EQ는 얼마야? 800. 여기서 이 부분의 경우는 신경 쓰지 마요. 어차피 양쪽 등으로 놓고 같게 놓으면 없어질 거니까. 얘를 같게 놓으면 없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놓고 EQ는 이퀄. EQ는 이퀄. 이쪽에 800 이렇게. 여기서 딱 등으로 나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이게 나왔어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이항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답이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여러분이 숙달되시면 이렇게 나란히 놓지 않아도 이렇게 놓으면서 EQ는 800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EQ는 800이니까 Q는 400. 그리고 Q400을 여기다 집어넣자. 그럼 얼마야? P는 500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눈으로 보면서 답이 거의 나올 수 있다. 이게 습관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앞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 요령에 대해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하지 마시고 자꾸 여러분 하시다 보면 눈으로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함수가 이렇게 줘줬어요. 이번엔 Q함수네요. 그럼 이게 Q함수일 때는 여러분이 유념하실 것이 Q함수일 때는 요거는 Q절편이 맞아. 다시 말하면 여기를 제로로 두면 Q가 100이니까. 그러나 P 앞에 있는 이 숫자는 기울기가 아니지. 기울기라고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겼으니까. P가 여기 있으니까. 따라서 이건 기울기 아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기울기 아니다. 기울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유념할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P함수일 때는 Q 앞에 있는 게 기울기가 맞지만 Q함수일 때는 P 앞에 있는 게 기울기가 아니다. 그걸 뭐로 볼 거냐는 제가 좀 이따가 거미집 과정을 이야기할 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해버리면 헷갈리니까. 자, 그래놓고 균형가격, 균형량을 찾습니다. 균형가격과 균형량을 찾을 때 원칙적으로 양쪽을 갖게 놓고 이항을 해야 되니까 6P는 넘어가서 90. 그래서 90을 6으로 나눠야겠죠. P는 90 나누기 6 하니까 15. 15를 공급함수 쪽에다 더하기 쪽에 넣어주면 더 편하니까 여기다 집어넣어보자. 그러면 4 곱하기 15는 60에다가 10을 더해주니까 Q는 70이 된다.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함수 나란히 두고 여기서 나누자. 이렇게. 그럼 몇 P는? 6P는 90. 따라서 6P는 90이 바로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항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6P는 90. 6P는 90이기 때문에 P는 15고 15를 공급함수에 집어넣어주니까 Q는 70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런 정도의 문제는 여러분이 균형가격 균형량 찾는 것에 대해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되셨죠? 자, 감 잡으셨으면 이번의 문제를 통해서 감을 잡으셨으면 우리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다시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여러분이 보십시오. 여기서 두 개를 나누다 그랬습니다. 그럼 몇 피는? 보세요. 6피는. 그 다음 얼마라고요? 90. 그래서 6으로 나눴습니다. P값은 얼마라고요? 15. 그리고 여기다가 15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여기 60에 10을 더하니까 Q는 70. 이렇게 해서 답을 구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을 해보겠습니다. 3번을 여러분이 지금 해보세요. 똑같은 방식으로. 함수 두 개를 나란히 두세요. 그리고 나누세요. 그럼 몇 P는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구하신 분 몇 번? 네, 구할 수 있죠? 확인해 볼까요? 바로 갑니다. 함수 나란히 다시 한번 연습할게요. 보세요. 베끼는 것이나 그런 거에 대해 치중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익히는 데다 하시고요. 인강일 찍어서 바로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못 보는 것, 또 놓친 것들은 다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메모보다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령 다시 똑같이 함수 두 개 놓고 여기서 이렇게 자르자 그랬죠? 잘라요.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부호가 다른 부호니까 두 개 더해야 되겠네. 몇 P는? 12P는 여기는 두 개를 더해야 되니까 2400 맞죠? 그럼 이제 P는 2400 나누기 12 했더니 P는 200. 그럼 이제 P 200을 공급 함수에다 더하든 수요 함수에 집어넣든 상관없습니다.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볼까요? 자, 200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2 곱하기 800은 1600에서 800을 빼면 800. 따라서 Q는 800. 따라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연습하니까 되네. 그리고 이게 연습을 많이 할수록 되게 숙달이 빨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안 쓰고 문제를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답을 구할 수 있으면 진짜 최고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 나누기 같은 경우 잘 안 돼서 여러분이 암산이 잘 안 돼서 2400 나누기 11을 계산기로 누르는 건 좋아. 여기서 P 구할 때 여기가 바로 얼마인지 안 보여서 2400 나누기 12 정도는 계산기로 누르는 건 좋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200. 또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계산기로 여러분이 눌렀다. 좋아요. 그러나 자꾸 눈으로 구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된다. 그겁니다. 자, 요령하셨죠? 자, 그다음 이제 네 번째 문제. 점점점 이야기가 뒤로 갈수록 이제 점점점 문제 덩어리도 커지고 내용이 응용이 들어갑니다. 보실까요? 어떤 부동산 시장에는 2000명의 개별 수요자가 존재하고 100명의 개별 공급자가 존재한다. 부동산에 대한 개별 수요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개별 공급 함수는 이렇게 생겼다. 그런데 Q 함수로 줘줬어요. 쉽죠? 이 시장의 수요자와 공급자는 모두 동일한 개별 수요 공급 함수를 갖는다. 이 시장의 균형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이렇게 줘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이 개별 수요 함수를 시장 수요 함수로 바꾸는 걸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근데 Q 함수니까 그냥 곱하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의 수요자가 몇 명입니까? 여기 2000명의 개별 수요자니까 곱해 주십시오. 그럼 앞에 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냥 바로 곱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얼마요? 24,000 빼기 2000 P. 그다음에 여기는 100을 곱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급이. 그러면 2000 플러스 200P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놓고 이제 시장의 수요 공급 함수로 바꿔놨으니까 균형가격 균형 찾을 때 여기서 나누면 된다. 이렇게. 그럼 몇 P는? 2200P는? 아니 22,000. 따라서 이렇게. P는 10. 그리고 여기 10을 저쪽 원래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안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가 2000이 되니까 Q는 4000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네요. 자, 저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필요한 거 있으면 메모를 추가해 놓으십시오. 충분히 저런 정도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시장의 균형의 이동에 대해서 살필 거예요. 시장 균형이 변동한다는 거 아닙니까? 시장이 균형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4페이지. 여러분, 시장의 수요함수에서 시장 균형이 변동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함수가 주어졌어요. 어떤 지역의 토지 시장의 공급량은 요거다. 토지의 수요함수가 요거에서 요거로 바뀌었다. 균형 가격과 균형량은 어떻게 되니 하는 유형이거든요. 볼까요? 자, 여러분, 문제에서 시장의 공급량이 요거 QS인데, 그죠? QF로 돼 있죠? 그런데 그게 얼마냐면 300이래. 이렇게 P가 없이 숫자만 주어지잖아요. 그럼 이런 함수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가격이 얼마가 됐든 Q가 300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가격이 얼마가 됐든 가격하고 상관없이 Q는 300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가 300이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든 떨어지는 300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다. 수직선이란 말은 딱 보자마자 저 함수를 보자마자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은 이런 공급 함수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다 써볼게요. 얘는 수직선이고 함수를 보자마자 완전 비탄력적이다. 따라서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함수가 이거 아니라 P는 이퀄 300으로 주어졌다고 합시다. 또는 200이나. 이것은 양에 상관없이 P가 300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에 상관없이 P가 300이다. 여기가 300이다. 양이 얼마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이것은 함수가 공급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수평선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수평선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묻지 말고 이거는 그냥 완전 비탄력적, 이거는 완전 탄력적. 이렇게 그냥 딱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왜 그런가요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방금 보셨잖아요, 눈으로. 완전 비탄력적, 완전 탄력적. 딱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 놓고 이거는 공급곡선이 수직선이야. 완전 비탄력적이야. 그 상태에서 수요가 이건 준 거야. 절편값이 여기 있는 값이 숫자가 줄었으니까 가격이 떨어졌겠죠. 실제로 가격은 얼마나 하락하는가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초에 이 두 개의 함수를 나란히 둘게요. 이 양쪽에서 이렇게 놓고 똑같이 이항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P는 또 넘겨서 200 이렇게 또 해야 됩니다. P는 100. Q는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300이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양쪽을 갖게 놓고 넘겨서 이 P는 또 이쪽으로 넘겨줬으니까 얘를 이쪽으로 가면 150, P는 75. 따라서 가격이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25만큼 하락했군요.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걸 이것도 그냥 놓고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함수를 나란히 두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숫자 여기서 0P가 있다고 생각하란 말이죠. 그럼 여기는 플러스 0P니까 이렇게 주면 그냥 2P는 이퀄 2P는 이퀄 200.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빼는 거니까 200. P는 100. 그 다음에 똑같이 마찬가지로 Q는 300이니까 할 거 없고요. 또 똑같이 이렇게 해주면 이 P는 150, P는 75 이렇게 바로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25 하락했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렇게 이 P는 200, P는 100, 이 P는 150, P는 75 이렇게 처음부터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격이 25 하락했다. 1번 답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령에 집중하십시오. 항상 저렇게 구하는 법을 여러분이 습관을 들이셔야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수를 보는 게 금방금방 보여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어떻게 다뤘나 볼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여기 300은 또 뭐 구할 필요 없고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조건에서 A 지역
아파트 시장의 T 시점에서 T 플러스 1 시점으로 변화될 때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는 단 주어진 조건의 하나며 P는 가격, Q는 공급량이고 QD1과 QD2는 수요량이랍니다. 그럼 똑같이 얘와 얘를 갖게 놓고 해야 되겠죠? 근데 바로 가자는 거죠. 요령으로. 자, 어떻게? 그냥 함수로 바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대로 놓고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3P는 900, P는 300. 그리고 Q 값은 여기다 집어넣어봐요. 300을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Q는 600. 다시 두 번째 함수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3P는 1500, P는 500. 500 여기다 집어넣어요. Q는 1000. 그럼 가격은 얼마 올랐고 200 올랐고 양은 얼마 증가? 400 증가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대로 여러분이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오늘 연습하기 위하면 저걸 찍어 놓으십시오. 카메라로. 다시 내가 연습할 거다. 그러면 그걸 카메라로 찍어 놓으십시오. 하나하나 요령을 난 그대로 하겠다. 내가 잘 요령대로 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렇다. 그럼 찍어 놓으십시오. 바로 거기다 적지 마세요. 나중에 따로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좋아요. 화면 딱 고정시켜 놓고 다시 메모하고. 왜냐면 이거 시험 때까지 계속 쓸 자료니까. 나만의 계산 문제 자료를 만드십시오. 나만의 계산 문제 자료를. 요령 한 개만 배웠더니 그 다음부터는 다 알겠다 그러면 나머지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문제입니다. 함수가 이렇게 줘졌어요. 수요함수. 그리고 공급함수. 근데 수요함수가 바뀌었어요. 소득의 증가로. 그럼 균형가격, 균형량 구하는 문제인데 똑같이 함수 두 개 두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공급함수는 3P, 수요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공급함수는 그대로 있어요. 수요함수만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누면 되죠. 그죠? 그럼 OP는 얼마예요? 네, OP는 1000, P는 200. 여기다 집어넣어 볼까요? Q는 600. 똑같이 함수 다시 둘까요? 이렇게. 그러면 나눠요. OP는 1500, P는 300. 따라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Q는 900. 그러니까 가격은 얼마 올랐고 100. 양은 300 증가했고.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200에서 300으로 양은 600에서 900으로.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런 것들 연습하시면 돼요. 또 찍어 놓으십시오. 필요하시면. 나는 오늘 강의 끝나고 한번 저거 연습 더 해보겠다. 그러면 찍어 놓으시고. 뭐 똑같은 유형인데 뭐 하나만 알면 됐지 하시면 또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번엔 좀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보세요. 점점점 최근 문제로 올수록 회차가 최근 문제로 올수록 난도가 높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그렇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P는 가격이고 Q는 수요량인데 어떤 도시의 이동식 임대주택의 수요함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공급함수가 숫자만 있네. 자, 이거는 공급곡선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수직선. 수직선 그래요? 아니라고 그랬죠. 수평선이라고 그랬죠. 완전 탄력죠. 네, 가격이니까. 근데 Q면 그때는 수직선이겠지. 따라서 얘는 P는 P니까 수평선이지. 그런데 수평선인데 공급함수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공급함수가 P200에서 P300으로 올라간 거지. 그랬을 경우 균형거래량의 변화는 기억. 균형거래량의 변화는 얼마고 그 다음에 균형가격은 가격에 대해서 아까 탄력성으로 치면 완전 수평선이라니까. 완전 탄력적이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 탄력적이야. 저기 Q면 완전 비탄력적이고. 그 상태에서 균형 거래량이 바뀌었을 거라고. 그러면 균형 거래량은 수요함수 이렇게 생겼는데 수요함수는 우하향의 모양일 거 아닙니까? 요거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공급이 증가하니까 공급이 어떻게 되면 공급함수가 200에서 300으로 올라갔으니까 참 양은 감소해야지.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양은 감소한다로 나올 거야. 균형 거래량은 얼마만큼 감소하는지를 구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완전 탄력적이고 여러분이 볼 때 완전 탄력적이다라고 돼 있는 게 이렇게 완전 탄력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방금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공급 함수가 이게 이제 그런 뜻인지 알면 이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원래 200이었잖아. 그 상태에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수요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근데 원래 최초에 요게 균형점이었겠고 이렇게 됐겠죠. 그럼 양이 감소하겠지. 그렇죠? 양이 감소한다 하고 완전 탄력적이라고 돼 있는 것은 답이 5번이겠죠. 그죠? 안 집어넣어도 찍을 수 있다고. 이게 완전 탄력적이란 걸 알면. 그래 안 그래요? 자, 근데 이제 요령 원래대로 한번 구해 볼게요. 원래대로 구하는 것과 요령에 관한 측면인데 원래대로 구하면 우리 책에 자료에 있는 프린트처럼 하나하나 요걸 요 함수를 p 함수로 바꿔줘야 돼. 그래가지고 양쪽을 갖게 놓고 p 함수로 바꿔놓고 갖게 놓고 그래서 균형각의 균형량 찾아야 되거든. 그런데 이런 유형은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책에 자료에 있는 처럼 풀지 마시고 그냥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여기다 대입하고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끝이야. 그러면 p 이퀄 200이나 p 이퀄 300을 그냥 수함수에 대입하면 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입해 볼게요. 자, 여기다가 200을 대입하는 거지. 그럼 여기다 200을 대입하면 여기 얼마 돼? 400이니까 q 얼마? 400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여기 400이다. 그다음에 이제 p 300을 대입할 거야. 그럼 p 300을 대입하면 여기다 300을 대입하는 겁니다. 여기 600이고 빼니까 200이 됐다. 그럼 가격이 양이 200만큼 양 감소한 거 알 수 있잖아. 양 200 감소다. 그리고 완전 탄력적이다.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네, 그렇게요. 찍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카메라로 찍어 놓으시고 저 답을 찍는 요령은 완전 탄력적을 먼저 찾는다. 그다음에 공급 함수가 위로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공급량이 줄 거다.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러면 답을 5번으로 찍을 수 있거나 아니면 그냥 대입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저걸 대입하는 거예요. 절대 자료처럼 풀지 마세요. 자료처럼 풀면 너무 어렵죠. 근데 자료처럼 푸는 게 원래는 정석이죠. 시간만 만나면 정석대로 풀어도 되긴 돼요. 근데 뭐 시간이 우리한테는 없잖아.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 나온 문제들을 보면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뒤로 갈수록 난도가 높아진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래? 못하겠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못하겠다. 5번의 이야기와 6번의 이야기를 한번 보자고요. 자, 5번의 이야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문제가 덩어리가 더 크고 A지역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함수는 일정한데 공급함수가 조건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균형가격과 공급곡선 기울기는 어떻게 변했나? 공급곡선 기울기는 어떻게 바뀌었냐? 이런 겁니다. 공급함수가 이렇게 됐어요. 수요함수 이렇게 됐고. 그랬을 때 원래 이 문제에 여러분 이 문제를 풀려면 양쪽을 똑같이 요거 등으로 놓고 갖게 돼 균형가격 균형량 구하고 그다음에 공급함수 이거 피함수로 바꿔야 돼. 그래야 길게 나오지. 이것도 피함수로 바꿔야 돼. 그래서 길게 나오지. 우리 자료가 그거예요. 해설. 그러니까 우리 해설 봐봐. 엄청나게 장황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균형가격 균형량 찾자 말이야. 이렇게 놓고. 자, 그러면 이렇게 균형가격 균형량 찾기 위해서 나눕니다. 그럼 몇 P는? 3P는 빼야 되겠죠? 120. P는 40. 양은 여기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70. 이번 두 번째 함수입니다. 나눕니다. 몇 P는? 4P는 120. P는 30.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여기가 60이 되고 더해주니까 90. 그래서 묻기를 균형 가격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양은 구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럼 균형 가격은 10하락. 10하락이 일단 여기가 10하락했다. 그다음에 이제 공급 곡선의 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공급 곡선 길기로 가기 전에 필요하시면 카메라로 찍으십시오. 저걸 눈으로 구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저렇게 두 개를. 눈으로 보시면서 여러분은 균형 가격 변화는 눈으로 두 개를 딱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보시면서 여기서 이렇게 3P는 이렇게 120 이렇게 두 번째 거는 이렇게 4P는 똑같이 120 이렇게 그래서 바로 구할 수 있다.
방금처럼 이렇게 해서 3P는 120, 그러면 P는 40, 4P는 120, P는 30, 18하겠네? 이렇게.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입니다. 가격은 18하겠다는 것이고 기울기로 갈 겁니다. 원래 함수에서, 공급 함수에서 이렇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P 함수일 때는 Q 앞에 있는 게 기울기가 맞지만 Q 함수일 때는 P 앞에 있는 게 기울기가 아니다라고 그랬죠. 뒤에 가서 한번 설명하겠다 그랬죠. 자, 여러분은 원래 P 함수를 이렇게 Q 함수를 P 함수로 바꿔야 맞는다고, 정석이. 그러면 이걸 P는 놔두고 넘겼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의 기울기는 1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 P 함수로 바꿔줘야 돼. 그럼 이걸 제가 바로 봐서 그렇지 이 P는 넘어와서 여기서 이 P는 마이너스 30 플러스 QS 따라서 P를 다시 2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럼 기울기가 2분의 1 따라서 기울기가 2분의 1만큼 줄었죠. 2분의 1 감소한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이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시간 걸릴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그럼 어떡한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은 저렇게 Q 함수로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앞에 Q 아무것도 없고 그럴 때는 P 앞에 있는 숫자 이 역수를 기울기로 봐요. 다시 역수를 뭐라고 보라고? 기울기로 보라고. 이거 역수 얼마? 1. 이거 역수 얼마? 2분의 1. 1에서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줄었네. 다시 이것의 역수 1. 이것의 역수 2분의 1. 그게 기울기라고 보라니까.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탄력성처럼 간주할 거야. 기울기하고 탄력성은 반대니까. 그건 나중에 거미집 모형에서. 그래서 여러분 요령은 P 함수는 Q 앞에 숫자가 기울기가 맞다. 그러나 Q 함수는 P 앞에 숫자의 역수가 기울기라고 봐라. 여러분 Q 함수는 P 앞에 숫자의 역수가 기울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잠깐 봐보세요. 제가 갔다가 올게요. 찍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아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몇 P는 3P는 그 다음 빼면 120, P는 40, 이번엔 이렇게 4P는 120, P는 30. 그래서 가격은 얼마나 했고 18 했고 기울기는 여기 2분의 1, 여기는 1, 여기는 2분의 1. 기울기는 2분의 1 줄었네. 이렇게 고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눈으로만 보고도.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때까지 여러분 연습을 하십시오. 자, 필요하시면 또 찍으세요. 이거 하지 마시고 요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요거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제가 말하고 싶은 거. Q 함수는 P 앞에 있는 숫자의 역수가 기울기다.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절대 풀지 말고 다 주소라는 거예요. 답을. 요령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말합니다. 요거 기울기 1, 요거 기울기 그렇게 보라는 거지. 앞으로 Q 함수일 때는 됐습니까? 잘하셨어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난도의 가장 최상에 있는 이것까지 하시면 여러분 함수 이용은 이제 두려움 없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잘할 수 있다고 봐요. 자, 전부 기출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부 기출 잘 봐요. A 부동산에 대한 기존 시장의 균형 상태에서 수요함수는 이렇게 주어졌고 공급함수는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의도적으로 여기다 뭔가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참 나빠. 그죠? 바로 구할 수 없도록 저렇게. 그다음 수요자 수가 2배로 증가했대. 그럼 아까 첫 번째 배웠던 개별수함수, 시장수함수로 바꾸는 법을 써먹어야지. 그다음 새로운 시장의 균형 가격과 기존 시장의 균형 가격 각각의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차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균형 가격 차액. 얼마만큼 바뀌었니?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똑같이 문제를 구함에 있어서 기존의 균형을 구해야 되는데 기존의 균형의 수요함수, 공급함수, Q함수로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이걸 2로 나눠줘야지. 그럼 2로 나눠주면 여기는 얼마? 20, 여기는 2분의 1 Q, S가 되겠고요. 그럼 이제 수요함수, 공급함수가 이렇게 이게 정상적이죠. 그러면 제가 균형 가격을 찾을 때 여기서 이렇게 나누라고 그랬죠.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아까는 눈으로 바로 보면서 나눌 수 있는데 얘는 손질을 해야 돼 이렇게. 그래 놓고 나눠야 돼. 그럼 나눴어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걸 보면서 이게 바로 눈에 안 보이는 분이 있어요. 왜? 얘가 분수로 돼 있거든. 그럼 얘가 똑같이 얘도 분수 2분의 매수로 바꿔야 돼. 2분의 4. 그럼 2분의 4 더하기 2분의 1은 2분의 5Q가 되는 거야. 이쪽. 2분의 5Q는 여기는 빼야지. 따라서 2분의 5Q는 이꼴 180. 여기서 자꾸 하다 보면 이 값을 계산해서 이 Q 값을 계산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언제나 이걸 없애는 방법은, 이게 있는 숫자가 없애는 방법은 역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5분의 1을. 그럼 여기다 5분의 1을 곱한다는 말은 180 계산기로 180 곱하기 2, 5분의 1 곱했으니까 180 곱하기 2 나누기 5 얼마? 따라서 Q 값은 72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자꾸 하다 보면 늘어요. 자, 그래서 Q 함수 Q 72를 수함수에 대입할 거야.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그럼 가격이 얼마인지 찾으니까. 자, 72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72 곱하기 2 140이요? 144. 그러면 이제 200 빼기 144인데 그걸 거꾸로 하지 말고 그냥 그 상태에서 거꾸로 빼봐. 빼기 200 해봐요. 마이너스만 신경 쓰지 않으시면 돼요. P값은 56 됐죠? 마이너스 56이 나왔겠죠? 거꾸로 뺐으니까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다음 이제 새로운 균형은 이 수요자가 2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수요함수가 2배가 됐을 때 여러분이 P함수 바꿀 수 있죠. 자, 이거 상태로 불러주면 어떻게 돼요? 어떤 숫자는 그대로 쓰고 200은 그대로 쓰고 뒤에 거는 사람수로 나누니까 불러요. P는 이퀄 200 마이너스 QD. 그게 되겠지. 수요함수가 요거 상태에서 소유자 수가 2배니까 바로 이렇게 바뀌겠지. 됐습니까? 그리고 공급함수는 그대로 써줘. 이렇게. 그 상태로서 여기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면 요거는 자 다시 또 몇 분의 몇이에요? 2분의 2니까 따라서 더해주면 2분의 3 2분의 3 Q는 여기는 빼야지 180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를 바꾸는 방법은 3분의 2를 곱하는 거였죠. 자, Q는 자 180에다가 2 곱하고 곱하기 2 나누기 3. 그럼 얼마? Q는 그렇죠. 120. 이거 함수 수함수에 집어넣어봐요. 그럼 P는 80 이렇게. P는 80.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균형 가격 80과 기존의 균형 가격 56의 차이 얘 빼기 하라는 얘기야. 80 빼기 56 하라는 얘기야. 그럼 얼마? 24 이렇게. 이게 기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이거를 문제를 냈을 때 다시 한번 첫 번째 함수가 이거 이렇게 손절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함수가 분수가 들어가 있는데도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느냐? 어른들 못 하거든 솔직히. 이거 다 알고 출제자가 그렇게 낸 거예요. 아무 소리 못 하게끔. 뭐라고 이의 신청할 거야? 나 분수 못 하는데 왜 그렇게 내니라고 이의 신청할 거야? 뭐 할 거야? 진짜로 여러분 의도적으로 이렇게 내고 있는 겁니다. 점점점. 계산 문제 포기하고 연세 많으신 어른들 전부 다 떨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따라가셔야 돼요. 부지런히 쫓아가셔야 돼요. 젊은 사람들. 아셨죠? 연습. 자, 그대로 찍으십시오. 그리고 계산식에 우리 자료실에 있는 대로 하지 말고 프린트에 있는 대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리고 요 6번은 여러분 반복해서 계속 들으시고 연습하실 거예요. 답 체킹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24 1번입니다. 자, 답 체킹하고 돌아온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다시 설명합니다. 한 번 더 리마인드. 기존의 뭐점 첫 번째 균형은 수함수를 찾을 때 이렇게 됐고 공급함수가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손질을 하되 P를 없애기 위해서 2로 P만 놔주고 2를 없애기 위해서 2로 나눕니다. 그랬더니 여기다 놔두고 여기는 20이 되고 여기는 2분의 1 QS로 바뀌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나누기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수에 맞춰서 얘를 손질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2분의 4가 되어집니다. 이 값이. 그러면 더해주면 2분의 5 Q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2분의 5 Q는 이퀄 빼기 하시면 180입니다. Q 값을 구할 때 어려워하지 마시고 5분의 1을 곱하면 되기 때문에 180 곱하기 2 나누기 5 합니다. 계산기로 또 하십시오. 자, 180 곱하기 2 나누기 5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Q 값은 70이 나왔습니다. 7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72 곱하기 2 해주십시오. 144 빼기 200 해주십시오. 그럼 마이너스 붙고 P값은 56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새로운 균형은 수요자 수가 2배로 바뀌었는데 이 상태에서 수요자 수가 2배로 바뀌었다는 말의 뜻은
그대로 두고 여기는 숫자 그대로 두고 여기는 2로 나눴으니까 이렇게 바뀝니다. 새로운 수유는 QM이라고 쓴 것뿐입니다. 고급 함수는 그대로 썼습니다. 이 상태에서 나누기 했습니다. 2분의 2로 바꿔놨죠 여기를. 그럼 2분의 2로 바꿔서 하시면 2분의 3 Q는 180입니다. 그럼 3분의 2를 곱하니까 180 곱하기 2 나누기 3 해주십시오. 그러면 Q 값이 120입니다. 그럼 120을 어디다 집어넣냐면 수요함수다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P 값은 얼마입니까? 80. 그럼 이제 80과 기존의 균형점인 56 요 차액을 물었습니다. 그럼 80 빼기 56 해주면 24가 정답입니다. 첫 번째 할 때보다 두 번째 느낌이 좀 낫죠. 이렇게 여러분이 시간차를 두고 30번 정도는 반복하셔야 됩니다. 30번 정도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눈으로 구하기 시작합니다. 저거를. 됐죠? 이렇게 유형이 버젓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